비공개도 비공개 일정으로 나가면 다 공개되는 아니 그 안을 못 봤어. 안녕하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갈게요. 예, 예. 끝난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저희 나가시면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뭐 불법 부의에 대해서 좀 항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논의한 거는 오신환 대표가 말씀하시든지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항의하셨을 때 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그 데이터 3법하고 국회법 처리하는 것을 29일 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처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29일 날 법사위를 오전에 원포인트로 열어서 데이터 3법하고 국회법은 내일 운영위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 쟁점 해소하고 그것도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법은 과방위에서 내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데이터 3법과 국회법은 29일 날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정무위는 지상욱 의원이 좀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일부 합의 도출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나 뭐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흘째 계속 만나시는 건데 팩트 논의는 좀 진전이 없다고. 팩트 논의는 아다시피 지금 뭐 한국당의 황교안 당대표께서 여전히 단식 중이시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논의나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다른 법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논의했고요. 현장에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전화하고 아까 김성수 의원 왔다 갔듯이 그런 식의 논의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뭐 여전히 좀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양현 대표 말씀하신 대로 부의한 시간조차도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실적으로 패트 법안이 지정된 것은 우리가 뭐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저로서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 꼼수 야합하는 것은 저는 그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취지가 180일 아시다시피 90일, 60일 그 숙려 기간 동안에 합의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지정한 그 법안이 상정되도록 만든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된 것을 또 지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수정해서 또 억지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 의회 민주주의는 오히려 거꾸로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유치원법은 얘기 전혀 없으셨습니까? 유치원법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각 당의 생각들이 있어서 제가 뭐 대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고요. 유치원법도 굉장히 오래 논의를 했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채수 코로나 관련 국정조사 이 자리에서도 누구 하셨나요? 아니요,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대표님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가지고 문희상 의장하고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어떤 내용이 오갔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뭐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건 오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오래전에 어쨌든 국회법 절차나 인사청문회 제도나 전반적인 국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언급이 됐던 것이지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상대표 단식 그만 그때까지 논의를 아예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뭐 단식과 꼭 그것을 연계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패트 관련해서 굉장히 경직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하기가 좀 부적절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질문 받고 움직일게요. 그 유치한 3법이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거 있을까요? 뭐 최종적인 순간에도 이견이 남을 수는 있을 텐데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할 거고 이견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선생님 선거법 오늘 부의됐는데 패스트트랙 논의는 3일째 거기에 진척이 없다고 앞서 나온 대표.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을 좀 진척시켜야 되지 않냐, 오늘 앞으로서 이렇게 가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도 얘기했는데 합의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할 시간이잖아요, 지금이. 그런데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좀 강경한 입장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유연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협상에 나서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임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물러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논의가 좀 진전이 되긴 됐나요? 선거법 관련. 그냥 조금 상식적으로 판단합시다. 논의가 진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저로서는 뭐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미 외교를 할 때 다른 한 측면에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법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얘기를 나눠보는 이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나가는 날 아침부터 단식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일체 비판을 자제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가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나경원 대표가 조기 귀국을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제가 혹시 더 협상의 여지를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제가 지금 자제하고 있고, 또 연세가 어느 정도 된 상태 속에서 추운 날씨에서 단식하면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저도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협상의 폭들이 자꾸 좁혀지고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자꾸 줄어들면 얼마나 여기 답답하겠어요. 그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거듭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실질적인 얘기도 해봐야 될 시간들이고.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이 협상 국면에서 최대 난관이에요. 그리고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지고 그러면 협상이 이렇게 좀 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절벽으로 이렇게 치닫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왜 반면에 국민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질 않아요. 국민들은 단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이게 협상을 통해서 그래도 정치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좀 이 정도에서 멈추시고 자유한국당이나 나경원 대표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음껏 이야기를 해보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지금은 그런 점들을 언론 쪽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한정없이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만은 없다고요.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도 나경원 대표랑 해보겠지만 이해찬 대표님하고 황교안 대표께서 진짜 단판을 질 수도 있고 통큰 양보와 그런 대타협 이런 것들을 서로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로서는 제가 어느 정도 협상을 진척시켜도 황교안 대표께서 거기서 계속 단식하시면서 거기서 형성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거기에 막히면은 지난 여름에 우리가 국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국회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부분들이 그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또 한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시 한 번 더 돼서는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에 정말 뭐라 그럴까 중대한 그런 그 국면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막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혹시 한국당 쪽에서는 강경도 외에 좀 결심적인 타협을 제시하시면 어떠신가요? 그런 이야기들은 서로 대표 간의 이야기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저도 이렇게 전해 듣잖아요. 이게 조금 진지하지 않은 표현이 돼서 미안합니다만 의원님들끼리 목욕탕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도 있고 뭐 다른 사석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전해 들으면 이 단식이 있기 전에는 협상이 무의미하다 꼭 이렇게만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유한국당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 당에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상의 조건, 여건,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푸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거꾸로 우리가 다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면 뭐 자명하지 않아요? 그런 건? 오신환 원내대표께서는 4+1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거법 수정안의 팩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는 그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공조를 함께 했던 사람들 간에 그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지 않을 뿐이지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공조했던 분들끼리 그 공조의 정신이라든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안 하는 거고 다만 뭐 오신환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그 공조 정신을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같이 공조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공조를 함께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건 간에 공조 채널들을 복원하고 그 당시의 공조의 정신들, 선거법 개혁이라든가 검찰법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발자국이라도 더 진척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것들이 저는 글쎄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쪽 채널도 움직이고 저쪽 채널도 움직이고 그냥 다 둘 다 나가면은 그거는 좀 이상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기 때문에 사당 공조 체제를 제가 직접 공식화하고 가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려고 한다고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촉은 하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이 공조 테이블을 공식적으로 가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끝까지 신중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제가 아닌 그 당시에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가타부타 함부로 얘기할 성격의 것은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신환 대표나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그 당시에 그런 공조 테이블에 대해서 부정했던 분들이니까 지금도 뭐 여전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늘 갈 때 여기서 딱 막아버리셔가지고 합의가 안 돼. 하나 더 남았습니까? 어쨌든 민주당과의 합의를 계속해서 가장 강조하고 계신데 그러면 황대표 단식을 풀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 문제를 거기다가 연결시키면 정말 그 출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도 테러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연계시킬 문제가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또 다른 사적인 자리에서 더 편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그 이상 이야기하면은 단식하는 분한테 제가 이러저러하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